네, welcome to Jenny's Drugstore. 오늘 세 번째 방문인데요. 네. 오늘은 Q&A로 많은 분들이 그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들 몇 가지 모았습니다. 따란! 첫 번째, 네. 원장님께서 이렇게 교정을 네. 특별히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뉴욕에 가서도 네. 하고 하셨으니까 네. 교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고요. 교정에 적합한 시기.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두 번째는 성인이 됐을 때, 네. 특히 막 40대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교정이 하고 싶어. 네. 괜찮은지 네. 이런 거 궁금합니다. 네. 네. 우선 교정의 시기에 대해서는요, 정말 많은 학부형들도 여쭤보시고, 또 뭐 20대, 30대 분들이 다 여쭤보시는데요. 가장 좋은 시기는 물론 치아를 가는 그 치열 교환기가 가장 좋은 시기고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을 때, 성장이 끝났을 때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한데, 이제 그때 교정을 시작하면 너무 오랫동안 교정을 해야 하니까, 보호자분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6살 정도부터 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치과를 다니면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꼭 해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턱을 더 자라게 한다든지, 위턱이 너무 많이 자라서 위턱의 성장을 조금 방해해 놓는다든지, 성장을 꼭 이용해야 하는 교정들을 한 1, 2년 정도에 걸쳐서 짤막하게 해놓으면 도움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은 8살 요때쯤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네. 어차피 성장과 상관없는 치열 교정은 영구치가 다 나는 중학생 정도에 시작하시면 무난합니다. 네, 제가 제 딸이 네. 이제 21살인데 네. 지금 교정을 시작했어요. 네.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뭐, 저희 나라 학생들은 또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바쁘고, 네. 되게 20대 때 제일 많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턱뼈의 성장이나 이런 성장을 조절하지 않는 교정은 20대에 하는 것이 무난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요즘은 40대, 심지어 뭐 60대 분들도 60대. 치열이 많이 삐뚤면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 수명이 길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잇몸이나 치아 상태들이 워낙 좋아지셔서 그 연세가 되셔도 치열이 가지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와인 교정이라고 해요. 와인 교정이요? 네. 그건 뭐예요? Well 아하. integrated 네. nice elder라고 해요. 와, 이거는 노인분들을 아주 타겟팅해서 만들어 놓은 네네. 용어네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20대나 10대 교정을 한 분들도 네. 40대 중후반이 되면서 다시 한번 교정을 하는 걸 권하고요. 네. 안 하셨던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가 삐뚤삐뚤하면 40대 중후반이 지나면서 부분적으로라도 교정을 해놓는 것이 구강 위생에도 훨씬 좋고 또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앞니가 삐뚤삐뚤해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또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이런 맞아요.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정에는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사실 제가 네. 이제 40대인데 네. 초등학교 때 교정을 한번 했었어요. 네. 왜냐면 부정교합으로 네네. 했었는데 네. 미국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 한 다음에 사실 그 당시에도 치아를 4개 뽑아야 된다 그랬어요. 위에 네. 2개, 네, 아래 네. 2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네. 안 된다. 네. 그냥 다 살리고 가자. 네. 웬만하면 다 살리는 게 좋으니까 네. 자연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살려서 그냥 교정을 했는데 네. 이제 한국에 생활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살아니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미 공간이 없는 상태였는데 네. 삐뚤삐뚤해지면서 그렇죠. 아랫니가 Y자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보기 흉해서 네. 또 한 번 교정을 했거든요. 네. 이제 30대 후반에 했던 것 같아요. 네. 후반에 했는데 지금도 유지장치는 안에 끼고 있는데 네. 이게 제가 계속 혀로 이걸 밀어요 또 한쪽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밤에 또 따로 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하다 보니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쪽으로 밀려서 되게 불편한데 네. 이제 교정하러 가면 네. 괜찮다. 그냥 없이 네, 다시 네. 제가 욕심이 나서 한 번 더 교정을 3번째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잇몸도 내려앉는 것 같고 네. 이럴 때는 네.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째인데. 세 번째여도요. 네.
치아는 자연적으로 앞으로 몰리는 성향이 있어요. 아, 자연적으로? 네. 한때는 사랑니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했는데요. 실은 사랑니가 나는 나이쯤부터 이가 틀어지기 시작해서 그렇게 알려진 것이고, 사랑니가 이를 앞으로 미는 건 아니고요. 사랑니가 없는 분들도 치아들은 자꾸만 앞으로 몰려드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니가 이렇게 V자로 틀어지는 분들은 교정을 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들이든 거의 자연적인 변화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교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브라켓을 붙이거나 꼈다 뺐다 하는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부분 교정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잇몸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잇몸이 내려간 것도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잇몸이 내려간 게 아니라 치아가 마모되어서 치아가 길어지는 거예요. 아,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이 파여 들어가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잇몸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빨이 뿌리가 보일동 말동 이런 느낌. 정말요? 네. 그렇게 많이 심하시다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거는 이제 주로 양치질에 의한 원인이 제일 큽니다. 치약에 그렇죠. 게다가 치약은 굉장히 많은 양의 연마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연마제를 가지고 치아를 막 세게 하루에 2번씩 이상씩 닦으시니까 그 부분이 치아가 마모돼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치아의 가장 밖에 있는 에나멜층이 파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파이는 속도가 더 빨라요. 네. 그래서 적당량 파였을 때 그 부분을 레진이라는 재료로 떼어주시는 게 좋고, 네. 떼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똑같은 습관으로 계속 양치를 하시면 레진은 안 파이지만 그 주변의 치아가 또 파일 거 아니에요. 아이쿠야. 네. 치약을 절대로 치아에 바로 대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요? 대부분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약을 대시는 분들은 이 부분만 많이 파여 있어요. 그러니까 치약을 꼭 물에다가 네. 거품을 만드신 후에 치약 덩어리 자체가 치아에 바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칫솔에 이제 네. 치약을 놓고 이렇게 문질러 주라는 네, 얘기가 맞아요. 이래서 나오는 그래요. 거구나. 네. 연마되는 거 방지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저는 그건 알았는데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치약을 가지고 쇠에 있는 녹을 닦으시면 한 서너 번만 닦으면 쇠가 다 갈려나가요. 맞아요. 은수저 맞습니다. 이런 거 닦을 때. 네, 네. 아, 그만큼 독한 거였는데 왜 지금 알았지?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양치 습관을 바꾸시면 그럼 치약을 꼭꼭 눌러버려야겠네요. 네. 칫솔 안으로 들어가게. 네, 그것도 좋은 생각.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잇몸이 이제 내려앉았다. 네. 뭐 이러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시린니.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시린니를 뭐 치약으로도 네. 도움이 되겠지만 그 시린니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네. 해주실 수 있는 거, 뭐 치약부터 뭐 생각하실 수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네. 치아가 시린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치아가 한두 개 시리다는 이유로 치과에 오신 분들을 보면 뭐 이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일시적인 계절적인 이런 요인일 가능성이 많고요. 한 2, 3일이 지나서 없어지는 치아 시림은 그냥 지나가시면 괜찮나요? 되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아가 파여서 치아 양치질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치아의 표면이 손상돼서 시리다면 레진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약 중에는 시린메드나 네. 잔메드, 또 센소다인 이런 몇 가지 시린니 전용 칫솔 치약들이 있어요. 네. 그런 치약들은 치약 성분 안에 치아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은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어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나 뭐 이런 하이드록시. 치와와 비슷한 성분의 미세한 알갱이들이 들어있어서요. 네. 사용 방법을 잘 모르시는데 네. 사실 그 치약들은 대부분 맛이 없어요. 네. 그걸로 양치질을 막 하시는 것보다는 손가락으로 연고 바르듯이 네. 그 치약을 손에 바르셔서 시린 부분에 매일 조금씩 바르시는 게 더 좋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양치는 일반 치약을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그 치약을 뭐 쓰셔도 상관없고. 그럼 센소다인 이런 식으로 시린이에 이제 적합한 치약은 네. 예, 이렇게 손으로 네. 예, 발라준 다음에 네, 물로 헹구나요? 잠깐 헹구기만. 네, 물로. 너무 막 헹궈낼 필요도 없고 네. 어느 정도 도포되게 놔둔 상태에서 텁텁한 맛이 없어지는 정도 물로 헹궈내시면 네, 물로 됩니다. 헹궈낸 다음에 네. 그냥 일반 양치질을 그 다음에 하면 되나요? 하셔도 돼요. 아, 네.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아닌데도 시린 경우는요, 대개는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굉장히 강할 때, 이
그러세요? 저 완전 힘세요. 그리고 네. 대충 닦은 것 같은 느낌 완전 싫어하고 정말 닦으려면 네. 제대로 빡빡빡 이런 스타일이라서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도 많이 파시고. 네. 참 운동을 하실 때 혹시 이를 꽉 무시는 습관은 없으세요? 이를 꽉 물진 않는데 저는 혀로 이렇게 아랫니를 물고 있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턱을 내밀면 힘을 더 세게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믹스축구 선수들은 그 마우스피스를 약간 턱을 내는 상태로 만들어서 마우스피스를 끼고 운동을 하면 근력이 조금 더 그래서 무는 무니까 느낌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는 경우에 치아를 꽉 무는 힘이 너무 강하면 또 이들이 예민해져서 시린 반응이 오게 돼요. 아, 네. 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다는 것이 내가 시리니까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질긴 음식 피하시고 네, 꽉 질긴 물고 음식 자거나 피하기. 이를 가는 습관을 없애셔야 합니다. 네. 네. 앙 물지 말자.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되겠네요. 그리고 네. 치약도 사용하고 칫솔질도 바르게 해야지 네. 되는 거고 네. 치약은 칫솔 안에 눌러놓고 네. 네. 하면 이제 연마되는 거를 막을 네.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또 있는데요. 네. 네. 이를 이렇게 가시는 분들 네. 네, 좀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많아요. 있는데요. 네. 네,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를 안 갈기 위해서 네. 마우스피스를 끼는 건 저는 알긴 알거든요. 네. 네, 뭐 치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 있나요? 보톡스를 아시죠? 네. 보톡스는 뭐 약사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 어, 턱보톡스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뻐지는 목적보다 보톡스가 아마 원래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치과 분야에서 이 저작근이 너무 강한 분들, 또 습관적으로 꽉 깨물거나 자면서 이를 가는 분들에게 이 저작 근육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보톡스를 맞으시면 무는 힘이 약해지시기 때문에 이를 갈아도 치아에 가는 손상이 훨씬 적어지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갑자기 제가 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네. 피하는 거 많죠. 뭐 찌간 칫솔 이런 것도 무서워하고 왜냐면 미리 조심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이거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는 스케일링 받는 걸 싫어해요. 네. 치석이 뭐 생겨서 뭐 어쩌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 한번 받은 다음에 네. 잇몸이 약간 안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네. 뜨는 느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저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네. 네. 치석 제거는 꼭 받으시는. 뭐 잇몸병이든 충치든 한 80% 정도는 예방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치석 제거가 기계 소리가 요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특히 아랫니 뒷면에 치석 제거를 하고 나면 안 느껴지던 구멍같이 이렇게 네. 치아의 윤곽이 느껴지시거든요. 네. 그 뒤에 있던 이제 플라그라고 하는 조직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이가 시려질 수도 있고 네.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 치석 제거를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많아요? 네네.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19세 이상은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 치석 제거 의료보험이 또 적용되고 있거든요. 나라에서 예방적인 치료로 치석 제거를 의료보험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만큼 아주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네. 확실하게 치석 제거가 구강 질환을 예방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의료보험을 가지고 치석 제거 받으시는 게 좋고요. 잇몸병이 생기고 나서 치석 제거를 받으시면 그건 또 다른 의료보험이 안 돼요. 더 복잡해져요. 건강한 그냥, 상태에서? 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예방적 치석 제거를 의료보험에서 커버해 주니까요. 그걸 꼭 받으시고 실은 저희 우리나라 음식들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여건이 되신다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받으시는 게 사실 오히려 자주 받으시면 뭐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6개월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그 스케일링 후의 불편감도 훨씬 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흡연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럼요. 이런 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흡연하시고 특히 음주하고 나서 혹시 토하시는 분들은 아이고야.
속에 그 산이 산. 많기 때문에요. 굉장히 잇몸과 치아 표면에 손상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자주 체크하고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해야 더 추가적인 손상이 없어지니까요.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다. 네. 네, 제가 사실은 제가 궁금했던 거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궁금증이 해결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